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금강산 관광 긍정적 검토. 오늘 제목은 금강산 관광 긍정적 검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그 전 통일부 장관 이종석 통일부 장관, 또 현 통일부 장관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두 분이 동시에 금강산 관광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였고, 분명히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렇고요. 또 미세먼지, 오늘부터 이제 경기도, 서울 경기도 쪽에서 미세먼지 저감 장치 발동을 한다 그러죠. 공무원들은 이부제다 하는 거죠. 뉴욕 증시에서 큰 뭐 적은 없었고, 뭐 영국의 브렉시트가 또 조금 연기된다 하는 이야기 있었죠. 이런 것들이 오늘 주요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시대의 영웅주를 공략하자. 인천여고의 시대의 영웅주, 시대의 영웅주를 공략하자. 지금 현재 시대의 영웅주는 역시 뭐 대북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짐 로저스가 한번 다시 올 때가 됐는데, 짐 로저스가 아직 안 왔네요. 어쨌든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는 중국의 성장률이 좀 부진했다 하는 것이 악재가 돼서 좀 내렸습니다. 다우지수는 0.95%, 나스닥 0.83% 내렸는데, 지금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고점에서 8,000포인트 나스닥, 다우지수 26,000, 27,000에서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 듀나미스님, 전주에 대북주 저점 분할 매수 잘 하셨는데, 아직까지 뭐 큰 재료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지금 통일부 장관이 금강산 개별 관광을 일단 검토하겠다라고 나왔는데, 일단 금강산조에는 이제 호재가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정말 호재가 되려면은 미북 간에, 북미 간에 뭐 큰 이제 어떤 그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죠? 큰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직 안 나왔네요. 어쨌든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중국 성장률이 부진하였다 하는 거, 다 알던 내용이지만, 3분기 GDP 증가율이 6%, 6.0%라는 얘기죠. 92년 이후에 최저치 기록했다. 8%를 계속 유지하던 때가 있었는데, 6%. 근데 사실은 6%도 굉장히 과한 성장률이에요. 6%. 그래서 6% 정도면 아주 뭐, 우리는 현재 2% 턱걸이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6%는 상당히 강력한, 여전히 좋은 성장률이다 볼 수 있겠죠. 92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무역 분쟁 때문에 그렇다.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그렇다. 뭐 그런 거죠. 그렇고, 자,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정을, 에 합의했지만, 아직까지도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내용들이에요. 불확실성이 있다. 그래서 여전히 미중 무역 분쟁은, 지금, 그 해결 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호재도 있습니다. 지난 3분기 기업 실적 시전, 이제 이번 주가 피크예요. 이번 주가 피크인데, 지난주까지 500개 중에서 약 770개, S&P 500개 기업 중에 약 70개 정도가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한 약 80% 정도가 양호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본격,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주가 가장 그 실적 피크가 되겠고, 현대건설은 25일날 주말에 발표하죠. 어쨌든 이번 주가 피크다라는 거,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보잉이 6.8% 빠졌습니다. 737 맥스 조종 시스템, 지난번에 그 비행기가 떨어졌던 거고, 그것 때문에 보잉이 많이 빠졌고, 존슨앤존슨은 베이비 파우더에 승면이 좀 발견됐다 해서 리콜에서 6% 빠졌고, 그리고 선행지수, 미국의 지표들도 좋은 것은 아니었죠. 9월달 경기 선행 지수가 마이너스 0.1%, 상당히 부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상보다 부진했다.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는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미국 경제가 위험의 직면에 있지만 기본적인 전망은 양호하다. 소비도 3분기 전체로 매우 강하다라고 약간 리스크는 있지만 아직 기본 펀더멘탈이 양호하고 소비도 대체적으로 강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한두 번 정도 내리는 것이지 추세적으로 내리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였죠.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자, 런던 캐피탈의 오즈카 데스카야. 중국 성장률이 6% 아래로 떨어지면 글로벌 투자자에게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미중 무역 분쟁이 문제라는 얘기죠. 빨리 봉합이 돼야 될 텐데. 자, 현대차가 독일에서 9월 판매량이 독일 마켓시ェ어 7위로 올랐다 그래요. 마켓시ェ어 7위로. 상당하죠? 9월 한 달 판매량이 7위로 선방했다. 11,676대를 판매했다. 점유율 4.8%다. 현대, 기아 합하지 않고 현대차 단독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1월에서 9월까지 누적 판매량, 올해도 누적 판매량이 98,000대로 작년보다 12.1% 증가했다. 누적 판매량은 현대가 10이다 하는 거죠, 10이. 9월 판매량은 현대가 7인데, 누적으로 본다면 10이다. 그래서 10이고, 기아차는 15이고요. 도요타나 마츠다보다도 훨씬 좋은 성적이다. 그런 얘기죠. 도요타나 마츠다보다. 그래서, 유럽 전체로 본다면 현대차가 11% 증가한 52,000대, 기아차가 50,000대 정도로 유럽 전체, 유럽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잘 나간다 하는 거, 현대차, 기아차가 유럽을 또 지금 점령해 가기 시작했다. 일본의 도요타보다 현대, 기아가 훨씬 잘 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현대는 아직도 좀 저가 차량, 고가 차량이 아니라 저가 차량. 도요타는 이제 독일과 비슷한 고가 차량을 판매하는 거고, 현대차는 이번에 코나 같은 이제 저가 차량, 이게 좀 많이 팔렸다 그래요. 코나 같은 거.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제네시스를 비롯해서, 좀 고가 차량이 좀 팔려나가야, 말 그대로 현대차의 위상이 좀 유럽에 높아지는 것이다 하는 건데, 현재는 아직 코나 같은 이제, 어쨌든 좀 팔려나가면 되니까, 인지도를 좀 높이는 게 중요하겠죠. 우회 전략을 쓰면서, 우리가 글로벌적으로 일본의 토요타가, 현대차가 일본의 토요타를 넘어서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직은 이제 일본 토요타의 벽은 굉장히 커요. 높아요. 렉서스의 그 벽은 높은데, 그렇지만, 그 어렵다는 유럽까지도 현대차가 지금 슬슬 점령해 가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제, 지금 코나나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올라가서, 이제 미국에서는, 현대차가 제네시스 좀 나가지만, 이번에 기아차의 텔루라이드라든가, 이런 이제, SUV에서 중형급, 현대의 펠리세이드, 기아차의 텔루라이드 같은 이제 중형급 차가 좀 잘 팔려나가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유럽에서 상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차가 미국만 점령한 것이 아니라 이제 유럽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에서 상당한 의미를 두자. 그래서 세계의 자동차 시장은 미국, 그 다음에 유럽, 이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라든가 아시아,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를 갖다가 오늘 시행한다는 거예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올해 가을 들어서, 그러니까 봄이 아니라 가을 들어서 처음으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그래서, 서울, 인천 등 경기도 전역이라는 얘기죠. 서울, 인천, 경기도 전역. 그러니까 수도권 전역에 대해서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시행한다. 어제 오후 5시에 예비 저감 조치를 발령했다는 거고, 오늘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오늘 하루 종일이라는 거죠. 행정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의 차량 이부제 시행한다는 거. 일반은 아니고, 공무원들. 건설 공사장, 공사 시간 같은 것의 변경 조정. 건설 공사장은 이제 공사 시간의 변경 조정.
또 건설 차량은 방진덮개 설치 같은 비산 먼지, 비산이라는 게 나르는 먼지, 저 비산. 이름을 이렇게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날림 먼지라는 될 텐데, 날림 먼지 억제 조치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도는, 분진 흡입 청소차 등 도로 청소차 717대를 운영해가지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응한다. 그게 이제 또 주요 뉴스고요. 아시다시피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이행법을 재정까지 합의안 승인 보류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존슨 총리하고 유럽 행정부하고 유럽연합 행정부하고 브렉시트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나왔죠. 합의를 해가지고 원래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영국 의회에 통과될 거였는데 이 영국 의회 통과 직전에 브렉시트 이행 법률이 마련될 때까지 최종 승인 유보하지 않은 수정안이 먼저 통과됐어요. 그래서 브렉시트 이행 법률이 나와야, 왜냐하면 이게 이행 법률이 없으면 노딜 브렉시트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브렉시트 이행 법률이 나오면 그때 승인하자, 투표를 하자는 아니죠. 투표하자. 이게 이제 먼저 통과돼가지고 부결하는 건 아닌데, 유럽과 영국 간에 이미 합의된 것을 부결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노딕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서 연기하자,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일단, 먼저, 이행 법안을 만들자. 그래서, 근데 이제 존슨 총리는 10월 31일 날, 브렉시트 하겠다라고 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힘들 것 같죠? 자, 어쨌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죠. 전 통일부 장관. 노무현 대통령 시대 때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종석 전 장관이 밑에 보면 이제 금강산 강강 가감에 풀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3차 정상회담의 조건이다. 그래서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확인받아야 협상에 나설 것 같다. 요런 얘기를 이제 북경에서 열린 한민족 하회 토크라는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했다 그래요.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확약받아야 되겠다. 북한은 북한은 비핵화와 대북제재 일부 해제 단계적 해법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얘기고, 그래서 미국이 석탄과 석유 임시 해제 제안을 했지만 북한은 좀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김정은은 내년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천명할 것이다. 일종의 협박이죠. 협박. 김정은은 지금 이제 하나의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배수진을 쳐놓고 올해 말까지 하여튼 뭘 하겠다라는 배수진을 쳐놓은 거예요. 김정은은. 이건 남북조한테는 좀 좋은 조건이죠. 김정은은 올해 말이라는 이제 배수진을 쳐놨단 말이죠. 올해 말의 배수진을 쳐놓고. 배수진이라는 것은 뒤에가 무리라는 얘기죠. 뒤에가 무리니까 도망가지 않겠다. 올해 말이라는 배수진을 쳐놓고, 하여튼, 북미 대화를, 올해 내에 완료하겠다. 요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올해 내에 완료하겠다. 요것은, 어쨌든 남북주를 일단 10월 11일까지 정도만 들고 있으면 되겠다. 11월 이후에는 정말 남북주 그때도 해결 안 된다면 이제 남북주를 버릴까 말까를 고민해야 되는 게 되겠죠. 10월 11일. 어쨌든 김정은이가 올해 말이라는 하나의 배수진을 쳐놨기 때문에 남북주의 이제 대박 랠리, 남북주의 비상, 남북주가 날아가는 것도 어쨌든 올해 내에 날아갈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이가 어쨌든 간에 올해라는 하나의 기간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올해 내에 이게 통과 잘 안 된다면, 북미 대화가 잘 안 된다면, 미국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2020년 어느 시점에서는 ICBM을 날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북미 대화가 잘 안 돼가지고, 열심히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 대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내년도 한 뭐 6, 7월달, 5, 6월달쯤 돼서 ICBM이 확 날라버린다면, 그러면은 미국한테는, 트럼프한테는 결정적 악재가 되겠죠. 미국이 아니라 트럼프. 미국이야 뭐 ICBM이 날라오던 간에 뭐 본토로 날라오지만 않으면 되니까. 트럼프한테는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민주당에서 트럼프를 강력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료가 되는 거죠. 그동안 뭐 했냐? 뭐 맨날 뭐 무슨 핵실험 안 하고 미사일 안 쏜다 하더니만 지금도 북한이 ICBM 쏘지 않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도 가급적 올해 내에 뭔가 결론을 내야 된다. 결론. 그러니까 김정은은 이제 올해 내에 결론을 내겠다고 얘기한 거고, 트럼프 역시 올해 내에 결론을 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내년 선거에 영향이 없지 않겠냐. 이제는 오히려 또 이제 트럼프가 약간 쫓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한국은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중재자의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해서 유엔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금강산 관광을 과감하게 풀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한국의 레버리지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종석 장관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어쨌든 올해 내에 완료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은 이제 영원히 중단한다. 이렇게 이제 북한한테 확약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금강산 관광은 과감하게 풀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제 한국의 어떤 레버리지, 한국이 뭔가 북한에 하고 있다는 거. 북한에 무언가를 보여줘야 된다죠. 보여줘야 한다. 북한이 지금 현재 열받아 있는 것은, 미국도 밉지만 한국도 더 밉다. 한국은 도대체 여러 가지 합의를 했는데 그동안 이양한 게 뭐냐? 그까지 금강산 관광 하나 못 풀어주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풀어줌으로 해서, 금강산 관광은 우리가 풀어주겠다 함으로써 북한에 한국은 확실하게 행동한다. 이걸 보여준다는 거죠. 행동한다. 또 금강산 관광 같은 것은 이제 유엔 제재 사항도 아니니까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더불어서 이제 김현철 현 통일부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네요. 오이사 조치 해제 논의를 하고 있다. 조건과 환경에 맞게 검토 가능하다. 오이사 조치를 지금 이제 김현철 장관하고 양쪽으로 이제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얘기하고 맞받아서 이제 김현철 장관이 얘기했다는 얘기는, 일단 오이사 조치를 해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오이사 조치가 해제가 되면 더불어서 금강산 관광은 일단 되지 않겠냐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북 투자도 가능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이제 개성공단 재가동도 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그러니까 금강산에 대한 것보다도 오이사 조치가 더 큰 거죠. 오이사 조치 해제. 옛날에 천안함 사태 때문에 내려졌던 오이사 조치를 전 장관이나 현 장관이 해제를 검토하겠다라고 한 거니까, 해제하는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투자라든가 북한 그러니까 입북이라든가 또 개성공단이라든가 또 개별 관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오이사 조치는 천안함 사태 당시인 2010년에 취한 조치라는 거죠. 10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개성공단 외 남북 교육의 중단, 북한 선박의 운항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부로, 북한 신규 투자부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오이사 조치 전체를 해제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이사 조치 해제를 논의하겠다 했으니까, 조건과 환경에 맞춰서 검토 가능하다 했으니까, 전체를 다 해제할지 아니면은 금강산 관광만 해제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에 요게 이제 논의가 되고, 그거야 뭐 대통령령으로 그냥 해제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 옛날에 오이사 조치할 때에 국회 의결을 거친 것은 아니죠. 오이사 조치가 이게 국회 의결을 거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박근혜 정권 때 개성공단 철수할 때도 이것도 뭐 국회에 저거를 거친 것이 아니라 그냥 대통령 말 한마디로 그냥 시행됐던 거거든요. 이게 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것이 이제 위헌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위헌이다. 아니, 뭐, 개성공단에 철수시키라는 말을 대통령 말 한마디로 그냥 하면 되는 거냐. 위헌이다, 아니, 위헌이다. 그래서 이제 위헌 소송을 갖다 내어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 개성공단 대표자 이름으로 이제 위헌 소송을 냈던 그런 이제 내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저건 안 들어갔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김현철 장관도 개별 관광 문제는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엔 제재에 그런 건 없다는 얘기죠.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다. 남북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 또 남북 관계가 좀 더 대화가 된다면, 대화가 되는 국면으로 간다면 검토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지금 이제 우리가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도 잘 가동이 안 되잖아요. 요거 다 안 되는 이유가 어찌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북한 놈들 뭐 사무소 해놓고 왜 저 지랄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은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왜 금강산 관광 같은 거까지도 안 해주냐. 그건 뭐 한국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뭐 한국 관광객들이 꼭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성의 혹은 신뢰, 아니 뭐를 갖다 하자 했으면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아니 금강산 관광 같은 것은 충분히 한국이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것도 못하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북한을 좀 이해해보는, 우리의 그 시각을 너무 한국의 시각만 보지 말고, 왜 북한이 연락사무소에서 원래 매주 한 번씩 그 사무소장까지 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왜 안 하냐 그러지 말고, 북한 입장에서 왜 안 하는가 이유를 좀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이 금강산 관광 같은 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한국을 신뢰할 수 있겠냐, 그런 의미예요. 한국을 신뢰 못한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뭐 말할 게 없어. 남북 소장 회담 해봐야, 소장 회의 해봐야 말할 거리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안 한다. 이런 식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도 있겠다. 자, 어쨌든 오늘의 전략입니다. 수도권의 미세먼지 대책 발동합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일단 수혜주가 단기 좀 관심 받을 거예요. 그래서 수혜주에서는 이제 크리넨 사이언스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2개 정도 제가 보고 있는데 그거 조금 이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이제 본격 테마주를 만들기에는 오히려 시기상조가 된다. 그래서 어쩌면은 오늘 수도권 미세먼지 대책 발동될 때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갭상승했다가 매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거 가지고 이제 또 추격 매수에 들어가면은 또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보면서 대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료가 나온 다음에 쫓아가게 되면은 늦어요. 좀 늦습니다. 늦어요. 네, 어차피 지금 주가도 좀 올라왔기 때문에 좀 늦다라는 거. 그리고 브렉시트 이행 법안식까지 영국에서 연기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게 뭐 크게 악재될 것 같지는 않고, 여전히 중요한 악재는 중국 경기지표 저조, 부진 이런 거겠죠. 그래서 글로벌 시향이 조금 다소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다. 일단 어쨌든 간에 미국하고 중국이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일부지만 스몰딜이지만 일단 서로 합의가 됐으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강력한 호재가 된다는 얘기죠. 강력한 호재.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미국과 중국이 점점점 합의를 해 나간다면, 뭐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이제 트럼프는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2단계가 곧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글로벌 전체적으로 볼 때의 긍정적 관점이고, 또 한 가지는 미중 간의 하이 무드가 조성되는 와중에 지금 현재 경기 지표는 바닥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 경기 지표 바닥에서
미중 간의 하해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이제 효과를 발휘할 경우에는 당장에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4분기 또 내년 1분기에는 세계 경제가 좀 회복되는 모습, 그에 따라서 한국 경제도 회복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냐. 한국이나 이제 미국, 한국은 이제 이번에 고용지표 나오는 거 보니까 이 고용지표의 모양을 보니까 바닥에서 좀 탈출할 듯한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바닥 탈출의 모습. 어쨌든 이제 신규 고용이 많이 늘어가지고 고용지표가 뭐 수십 년 만에 가장 좋은 지표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내부적으로 물론 제조업이 아직은 불황이고 또 뭐 40대 쪽에 고용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의 고용지표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그림 자체가 이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외부 환경만 좀 좋아진다면은 이제 한국 경제도 내년부터는 이제 회복의 흐름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 그 대외 의존도 수출 의존형 경제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수출이 활성화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번 올해 성장률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 국가가 굉장히 좀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한국이라든가 대만, 싱가폴, 홍콩 뭐 이런 이제 하여튼 중국 의존도가 높은 그런 국가들의 성장률이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중국이 바닥 수준에서 이제 살아나기 시작한다면, 그 중국 주변에 있는 한국, 홍콩, 싱가폴 이런 데가 상당히 빠르게 살아날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보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미세먼지주가 있겠고 또 글로벌적으로 볼 때에 미중 간의 하해, 이게 좀 상당히 좀 미중 간의 어떤 스몰 딜, 이게 굉장히 어떤 의미 있는 흐름이고, 또 오늘 나왔던 어제 나왔던 이종석 장관의 말, 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말에 의하면은 일단 금강산 개별 관광은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 따라서 금강산 관련주, 당장 금강산 관련주하고 다른 대북주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이런 개념으로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다 보면은 지난주 말에는 이제 17포인트 빠졌고, 코스닥은 2포인트 빠졌고, 수급은 별로 안 좋았고, 등락률이 이제 89%, 59%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이 59%, 목요일 날이,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89%였죠. 코스닥도 66, 75. 그러니까 등락률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틀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좋아질 수 있다. 얘기 뭐냐면, 등락률이 좋아진다는 것은, 요거 이제 개별주가 뜬다는 얘기죠, 개별주가 좋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오늘과 내일은 개별주가 좀 좋아지는 흐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보니까 대형주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전부 뭐 보합 정도였죠. 건설주만 현대건설, GS건설 좀 괜찮았는데, 요거는 이제 정부 당국의 SOC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는 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SOC 관련주들 좋은 편이고, 또 남북경협주도 좋은 편이었는데 남북경협주도 SOC 때문에 고려시멘트, 삼표시멘트 성신양이가 좋았잖아요. SOC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불어서 이제 유진기업을 비롯해서 유진기업, SG도 레미콘이죠. 다스코, 가드레일이죠. 그래서 시멘트주하고 도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자재들, 레미콘, 유진기업과 SG, 다스코 이런 종목들이 좋았는데, 오늘 금강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또 이제 남북주들 조금 좋아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을 받을 수도 있겠다 하는 거고요. 철도의 대하TI, 부산산업프로기술은 보합 정도였고, 남북주 중에서 금강산주의 대표 종목은 역시 뭐 일신석재, 아난티, 현대엘리베이죠. 그다음에 용평리조트까지. 그래서 일신석재는 보합이었고, 아난티도 보합이었고, 현대엘리도 보합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일신석재, 아난티, 현대엘리베이, 용평리조트, 한창, 그 다음에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쭉 뜨지 않겠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보고요. 또 더불어서 도화엔지, 유신, 한국종합기술 같은 이런 이제 종목들, 이제 설계업체들, SOC랑 관련된 거죠. 그런 것들이 좀 괜찮았는데 오늘은 좀 더 뜰 수 있겠다. 그 외에 바이오,
바이오는 LCAB 생명과학만 13%였고, 나머지는 좀, 보합 정도였죠. 그 다음에 IT 재료, 비메모리, 돼지열병, 이런 모습인데, 자, 결론입니다. 오늘은, 남북주에서 금강산주,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미세먼지를 좀 주목을 하는데, 미세먼지는 별로 갈 것 같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인천여우의 남북경협제 시조새 인천여우한테 오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딱 하면은 이게 딱